즉 여기 지금 전체 빨간 벽들 집 보이시죠? 서울에 이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요. 단합해서 미니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등으로 통해 가치 상승을 일으켜야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상당히 위험하죠. 주거의 환경에서 사실상 위험한 조건에 있습니다. 즉 도로 편성부터 다시 짜서 재건축을 통해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단독주택은 초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혼재된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의 단독주택입니다. 서울에 그것도 역세권을 보유한 단독주택, 생각만 해도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 면적 33평, 건물의 면적 33평, 단독주택을 전부 소유하는 데 있어 경매 최저가는 4억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경매 최저가 4억은 경매 물건지 주변 빌라 한 개 호실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자, 그럼 이런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의 상세 현황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33.82평이며 그 외 건물의 면적은 31.17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5억부터 시작하여 20% 유찰된 최저가 4억부터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죠.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4억 8,6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현재 경매 최저가 4억 원대는 토지의 감정가격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 외 건물의 현황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15.82평, 지하 2.4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존재합니다. 창고 및 화장실 등으로 약 12평이 나왔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수익화에는 별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및 토지 등기 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09년 07월에 설정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에 부합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는지 임차인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한 명이 존재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1은 2009년 07월이며 해당 임차인의 전입일은 2009년 09월에 전입하여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별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매 물건은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지 주변 인프라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 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으며 그 외 도봉시장, 상업시설, 공원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소재해 있어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죠.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 36평 단독주택이 매매가 6억 1천만 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686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 외 대지 평수가 보다 큰 54평대의 일반 매물은 평당 2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나와 있습니다. 즉 경매 물건지 주변 노후된 단독주택의 시세는 평당 1,700만원 정도의 선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평당 1,700만원 곱하기 토지 면적 33평을 계산해 주면 약 5억 6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도 및 입지성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단독주택을 4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호감적인 상황입니다. 낙찰 후 직접 거주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그 외 임대 구성을 통해 풀피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용 승인일이 1972년도라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단독주택입니다.
즉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를 만들어 가셔야 하죠. 자, 그럼 제가 직접 경매 물건지로 방문해서 현 경매 물건의 입지 및 컨디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재래시장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재래시장이 바로 근접되어 있어서 유동 인구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외 1층에는 상가 구성을 진행하고 상부층에는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벽돌들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즉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죠. 저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에 저평가된 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즉 이런 곳에 내 돈을 묻어둘 수만 있다면 이것은 찬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매 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학군, 인프라까지 전부 구성된 주택이 단돈 4억이라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경매 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 조건이죠. 도로가 약 3m 폭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독적인 개발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단독적인 개발 가치가 없으니까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단독주택들과 협력해서 미니 재건축이나 가로정비 사업으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된 단독주택이라 내력벽 및 내구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 및 수리 비용을 감안하셔야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3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의 감정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고 서울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보고 경매 물건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경매 최저가 단독주택 4억에 매입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미용실 보이시죠? 장동건이 와서 머리 잘랐어요. 전지현이 와서 머리 잘랐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붙여놓은 거겠죠? 설마 잘랐을까? 잘랐으면 저도 한번 잘라보고 싶네요. 여기 보니까 경축, 방학동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 뭐 이렇게 지금 개발 호재들도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재래시장 이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트가 있고 우리 경매 물건은 이쪽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이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자, 해당 진입로거든요. 딱 봐도 노후화돼 보이죠? 빨간 벽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로폭을 보니까 약 3m 조금 넘거든요. 4m가 안 돼서 단독적인 가치를 발휘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전체 빨간 벽돌 집 보이시죠? 서울에 이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단합해서 미니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등으로 통해 가치 상승을 일으켜야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상당히 위험하죠. 주거의 환경에서 사실상 위험한 조건에 있습니다. 즉 도로 편성부터 다시 짜서 재건축을 통해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제일 끝에 있는 집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여기 계시는 이웃 주민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좀 여기 가족 간의 문제가 좀 있대요. 불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몇 번 찾으세요? 아, 저 끝에 경매 나온 집이 하나 있어갖고. 지금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저기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기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안에. 그럼 지금 경매 됐어요? 다? 아니요,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게 이제 4억대. 그거가 한 집이고, 요거 한 집에. 어디 한 집? 요거하고 저거하고 한 집에. 가운데만 저기 딱 껴있네. 있어요. 그것도 몇 평 안 되잖아요. 33평. 4억. 4억. 원래 5억대가 나왔는데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 주택 소유자와 이 옆에 주택 소유자가 동일하고 가운데 딱 껴져 있어요, 우리 집이. 자, 이게 우리 경매 물건인데 이렇게 보시면 시장 진입로랑 바로 연결됐습니다. 네,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시장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보다 자세한 스펙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붙임 및 몰타이 페인팅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건물의 내부 구조는 방개수 4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죠. 지층 또한 존재하며 현황상은 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주택등이 소재해 있어 중앙에는 일부 마당도 존재하죠. 노후년도가 끝판왕이라 외관 및 내부 상태는 상당히 심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필수적으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하시고 물건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를 못 볼 것 같아. 잠겨 있죠. 여기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진짜 위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박스부터 해서 의자, 스티로폼, 나무, 목재 등부터 해서 엄청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쌓아두셨을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보여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부는 현장에도 보니까 그리 이 골목의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를 반기는 게 뭐다? 상추가 있다. 그죠? 이게 누가 이게 경작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가게도 하고 계셔서 옆 바로 반대편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의자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상추도 있고 시장 상인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 여기 위에는 통유리로 돼 있어서 옆에 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철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반대편에 집 내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게 보시죠. 와, 한번 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시장님. 가운데 원래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각종 쓰레기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폐유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각종 스티로폼도 많고 건물의 구조나 철골조나 다 녹슬어가고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낙찰받는다면 전체적으로 철거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집 개축이나 리모델링도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그냥 토지만 본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서울의 토지를 매입하는 전략으로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역세권에 소재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건물의 노후도도 상당히 심하고 집안 내부에도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폭이 작아서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어려워도 개축 및 리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내부 짐들은 전부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치우고 서울에 나만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마당도 있어요. 서울의 역세권, 재래시장도 가깝습니다. 이런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치적으로 높은 작업입니다. 이 정도 금액대면 서울에 빌라 한 개 호실 정도 매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비용의 단독적인 가치,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4억이면 금액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해당 부동산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돈을 좀 묻어놓는다, 혹은 전세 구성을 통해 풀피를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단기적으로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다 긴 호흡으로 쳐다보면서 서울에 나만의 토지를 소유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오시는 문의들이 뭐냐면 경매 투자를 통해 기적 같은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소액 투자를 통해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단 한 번에 기적 같고 드라마틱한 수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투자 상품들을 많이 투자하시죠. 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투자에 열광할까요?
바로 그것은 공부하기가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매는 공부를 하지를 못하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임장, 가치 분석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부동산 경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공부를 통해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일확천금을 받는 것이 아닌 소위 경매를 통해 경험과 기술력을 쌓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에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